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카푸어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카푸어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전에 일했던 벤츠 딜러 몇 명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차사라는 전화가 아니라 버스기사 구하냐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벤츠 딜러 하지 않냐? 하니까 요즘에 전시장에서 딜러들 정예고한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벤츠 인프 아가씨 중에 진짜 킹카라고 소문난 아가씨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결혼한 딜러가 있습니다. 그 딜러 역시도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문제 때문에 버스기사 일자리를 구하려 해서 전에 일했던 조소 말버스로 꽂아 넣어줬습니다. 그 딜러가 제가 있는 킬포로 엄청 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외차 딜러들은 현기차 딜러들에 비해 너무 자주 물갈이 되고 바뀐다고 생각되더라고요. 현기차는 근소 짬밥이 25년 넘으신 베테랑 딜러분들이 진짜 많으셨어요. 질문 드립니다. 외제차 딜러들은 어제는 깔끔한 정량 차림의 세일즈맨에서 오늘은 트리닝 바람의 백수로 떨어질 정도로 근속 연수가 현기차 딜러들에 비해 많이 어렵고 물갈이가 자주 되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뭐 제 생각이 100% 정답은 아닙니다만 얼추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 바닥에서 오래 생존한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외제 딜러는 판명하면 웬만하면 월급쟁이 이상을 막 떼돈을 벌고 한 달 수익이 거의 뭐 웬만한 월급쟁이 한 1년 연봉만큼 돈을 받는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억대 연봉.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는 네. 영업에 꽂히고 판매 잘하면 억대 연봉은 우습게 찍을 수 있는 직종으로 알고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외제차 딜러 같은 거 보면 뭐 억대 연봉 번산함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실상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네, 카푸어님.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네. 그러니까 이게 빚 좋은 개살구란 말씀이시네요, 카푸어님 말하자면.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판매하시는 분들 몇 안 되고 일반적인 분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어떤 영업 매장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차팔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 딜러가 기본급 있죠, 기본급. 기본급만 받으면 정말 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차를 무조건 팔아야 돈이 되는 건데, 음, 일단 첫 번째는, 자, 첫 번째는 외제차가 생각보다 잘 안 팔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카푸어들도 새 차를 카푸어하진 않아요. 카푸어님도 아시겠지만 보통은 중고차 매장에서 들어오는 거를 카푸하는 경우가 많죠. 새 차를 카푸로 지는 건 진짜 약간 도박이죠. 예. 왜냐면 외제차가 비싸잖아요. 새 차로 사면 엄청 비싸잖아. 근데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또 감가상각이 많이 되니까 5년 지난 거 사면 또 반값에 살 수 있잖아요. 중고차 같은 데 가면. 특히 외제차는 이제 플랫폼 이제 기본적인 모양이 잘 안 바뀌다 보니까 한 4, 5년 전에 나온 차들도 그렇게까지 요즘 신차하고 디자인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자세히 보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외제차 신차가 생각보다 사람들한테 팔기 힘들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팔아야 먹고 사는 건데 안 팔리니까.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요즘 전시장에서 딜러들 정리행거한다. 왜 정리하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오니까. 안 오고 안 사니까. 많이 팔리는데 정리하고 하겠습니까? 안 팔리는데 머리수만 많고 인건비 나가니까 회사 입장에서 네. 회사 입장에서 적자니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만큼 외제차가 지금 안 팔린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외제차가 좋다고 하더라도
국내 내수 경기 시장은 예, 현기차가 어떻습니까? 꽉 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제차가 뭐 잘 만들고 좋고 알고 있죠. 누가 모릅니까? 모르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은 현기차가 점유율을 한 80%까지 먹고 있죠. 70, 80%. 현기차 그렇게 욕하고 흉기차라 불러도 살 사람은 사잖아요. 탈 사람은 타잖아. 양카네, 외차보다 못하네, 급발진 심하네, 어, 차선은 안 좋네. 그렇게 얘기해도 살 사람은 사잖아. 어, 길가에만 가봐도 알 수 있잖아요. 외차 신차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현기차 신차가 많겠습니까? 현기차가 훨씬 더 많죠. 네. 현기차는 꾸준하게 얼마씩 팔리잖아. 꾸준하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현기차 같은 경우에 영업용도 있고 어, 보통 직장이라 하면 보통 국산차로 가죠. 무리해서 가지 않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나타나 이제 아반떼, 뭐 카니발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얼마씩 팔리니까 꾸준하게 꽉 잡고 있으니까 외차가 아무리 차가 좋다 하더라도 그 틈새 시장을 들어가기 힘들죠, 사실. 어떻게 보면. 외차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카푸어건 아니면 돈이 좀 있는 사람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사는 거지. 굳이 일반 사람들이 굳이 무리해서 외차까지 가지는 않죠. 그것도 신차를. 그러니까 외차를 살 거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죠. 외차를 살 거면 네, 중고 매장 가서 사지. 음, 신차를 비싼 값에 주고 사지 않는다는 거죠. 네. 카푸드도 아는 거지. 새 차 샀다고 금방 거덜나니까. 네. 그래서 카푸어들이 보통 중고차 노리잖아요, 중고차. 네. 카푸어들도 나름 자기 그릇을 알잖아요. 자기들이 신차로 함부로 덤빌 만한 어떤 그런 깡이 없다는 거 알잖아요. 네. 물론 새 차로 넘어가는 카푸어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 목숨 걸어야 되잖아요, 카푸어니. 중고차로 가는 거하고 중고차로 3천 가는 거하고 새 차로 6천, 7천 가는 건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게. 스케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새 차가 좋고 뭐 간지난다 하더라도 나가는 돈을 계산기 때려보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오잖아. 예. 왜냐하면 중고로도 외제차는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독일 3사, 뭐 아이오드 A6나 또 카푸어들이 좋아하는 3대장 BMW 520D, 아우디 A6, 벤츠 E클래스 어디 중고 자동차 매장을 가더라도 널리고 널렸습니다. 예, 선택의 폭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무리 외제차가 좋다 하더라도 사는 순간 감가상각이 굉장히 많이 되잖아. 감가상각이. 예. 비싼 값에 주고 나중에 팔려고 하면 헐값 좀 비싼 이제 그 차 구입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제차를 못 가는 것도 있어요, 사실. 국산차 같은 경우에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현기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새 차를 사도 다시 차를 팔았을 때 어느 정도 가격 방어가 됩니다. 왜냐 차가 많이 팔리고 수요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K5나 아반떼 같은 경우에 팔아도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아시잖아요. 흉기차가 좋은 게 그런 거잖아요.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수요도 많잖아요. 중고차의 수요가 많거든요. 아반떼는 진짜 많잖아요. 종류별로. 네. 아반떼는 지금 중고차 뭐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에요. 그래서 아반떼 보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카폰이 거의 신차 가격이에요. 신차 가격. 연식 2, 3년밖에 안 되고 키로수가 한 3만 미만이면 거의 웬만한 신차 가격이야. 그래서 지금 중고차가 말이 안 특히 아반떼 보니까 저번에 카폰이 그때 사이트 보여드렸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중고인데. 예. 가격 방어 확실히 되잖아요. 근데 외제차는
뭐 얼마 안 몰았다 하더라도 가격이 뚝 떨어지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또 지갑이 얇아요. 지갑이 얇아가지고 함부로 무리수를 지르지 않아요. 카포들도 카포짓 하더라도 새 차를 덤비질 못한다는 거지. 새 차를 덤볐다가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자, 거기서 못 가는 것이 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원래 영업이라는 게 불안정한데 외국계의 경우, 그러니까 외국계 매장, 자동차 매장의 경우, 예, 그냥 못 팔면 도태당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맞잖아요. 못 팔면 도태당하잖아요. 순수 영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 성과를 보여야 되잖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 하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외제차 매장 갈 때랑,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외제차 매장 갈 때랑 현기차 매장을 가는 게 뭐냐 하면, 현기차 매장을 간다는 건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차를 이미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뭐 살지 이미 딱 찍어놓고 가는 거야.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외제차는 그냥 가가지고 뭐 디자인을 마음에 들면 그걸 어떻게 이제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국산차는 이미 정보랑 정보는 다 가지고 디자인 이미 다 봐가지고 어느 정도 계산이 선 상태에서 와요. 그래서 옵션이 뭐가 있는지 이미 살려고 어느 정도 정해놓고 온 사람들이 많아. 근데 외제차는 아니라는 거지. 외제차는 그냥 이제 자기가 어떤 특정 직업군을 가지는데 외제차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왔는데 어떤 차가 좋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자동차 딜러분보다 말빨이 더 세야 되고 더 어떻게든 사람을 구하러 살만 해가지고 그 사람의 지갑이 열게끔 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내가 봤을 때 국산차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거지 이게. 예, 훨씬 더 어려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또 특이한 게 있어. 뭐가 특이하냐 하면 좀 뭐가 특이하냐 하면 유튜브 그 딜러분들 뭐 판매왕이신 분들 그런 분들 영상을 제가 많이 봤는데 좀 뭐가 특이하냐면요. 여러분 느끼셨나 모르겠는데 그 판매왕 하신 분들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없어요. 다 젊어요. 젊습니다. 네. 젊다는 얘기는 나이가 들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내가 봤을 때 어떤 국내차 영업 딜러분들에 비해서 좀 베테랑이나 나이 드신 분들 찾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어떻게 물갈이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한쪽에 롱런하기 힘들다는 거지. 잠깐 거칠 수 있어도, 잠깐 잘 될 때 가가지고 좀 많이 팔아서 좀 수익을 좀 크게 기대할 수 있어도 5년 뒤에 10년 뒤에 그 자리 또 고수한다고 장담 못 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현기차에 비해 어, 매장 수가 적다 보니 직원의 고용을 네, 완전히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알기는 현기차는 뭐, 뭐 시적 저조라고 해서 이렇게 집으로 함부로 내보내진 그런 사례는 좀 없다고 들었어요. 예. 보면 한 동네 보통 이제 매장 있잖아. 직영 매장 있으면 그 전에 맡던 분들이 쭉 있는 경우 많아.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분들도 어느 정도 물론 연맨이긴 하지만 그래도 직원 대우를 어느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외국계 특히 회사들은 그냥 뭐 쓸모 없으면 버리잖아. 예, 쓸모 없어. 물론 현기차도 올해 영업이라는 게 그래요. 영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려야 되는데 그 성과를 못 올리면 사실 살아남기 힘들긴 한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외제차는 더 힘들잖아. 훨씬 더 힘들다 보니까
자기가 있고 싶어도, 그러니까 있고 싶어도 못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지. 여기 보면 정리해고라는 거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그냥 나가라고 시키는 거죠. 예, 나가라고. 그리고 솔직히 이런 솔직히 그라진이 뭐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그분들한테 좀 누가 될 수 있겠지만 원래 딜러라는 직업이 사실 진입장벽이 낮은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학벌을 안 따지고 자격증도 없고 그냥 말빨과 어떤 그런 자동차 관련된 지식을 있으면 누구나 뛰어들 수 있잖아요. 이건 모든 영업이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그 말은 이 일을 누구든 대시할 수 있다는 거죠. 나 말고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이쪽에 튀어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왜냐?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음. 그러면 카푸어님 얘기대로라면 이 외제차 이 딜러 세계에서 10년, 2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판매량 찍고 이렇게 살아남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판매량은 뭐 찍을 수 있어도 그게 쭉 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롱런하기 힘든 직업이란 말씀이시네요. 제가 봐도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외제차를 경제적으로 무리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으니까. 네. 일반 사람들은 솔직히 구입하기 좀 버겁죠. 특히 요즘 같은 시국에는. 일반 월급쟁이 버겁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제차를 살 수 있으려면 경제적으로 좀 안정돼 있고 직업이 탄탄하거나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이쪽에 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또 숫자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 사람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제 외제차 딜러분들한테 안타까운 얘기가 뭐냐면 지금 렌터카랑 이제 리스가 많이 생겼잖아요. 오히려 그게 저분들한테는 좀 아킬레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제차를 타고 싶으면 렌트를 해도 되잖아요. 렌트를 해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중고차도 있고 그리고 리스하면 되잖아. 굳이 새 차를 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깡통차를. 예. 그러니까 오히려 차를 다이어트를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저분들한테는 좀 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뭐 그라진도 아시겠지만 전문직 종사하시는 분들 자동차 리스 많이 하잖아요. 외제차. 외제차 리스 많이 하니까 리스하면 내가 봤을 땐 저분들한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렌트도 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냥 일할 때만 몰려고. 아무래도 전문직을 종사하시는 분들은 내 네임밸류를 이제 좀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좀 차를 좀 외제차를 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요즘에 뭐 외제차 잠깐 몰려면 렌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리스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빠지니까 아무래도 자동차를 순수하게 구입하려고 오는 분들은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외국계 자동차 딜러분들이 생존하는 게 쉽지가 않은가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이건 제 내피셜일 수도 있고 실제 그분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외제차 시장이 살아나기 힘들다는 건 사실이네요. 카폰이 말대로라면 롱런하기도 힘들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언제든지 내가 차를 못 팔고 이제 판매량이 떨어지고 그런 기간이 이제 길어지면 어, 오래 있기 힘들다는 말씀이시네.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요즘에 외제차 딜러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판매량, 억대요 뭐 이런 거 자꾸 이렇게 나오는 분들 많잖아요. 잘된 분들. 그것만 보고 왔다가 자기가 차 못 팔고 한두 달 그렇게 이제 매상 못 올리면 나갈 수 있다는 거네요. 아, 그런 이유가 있네요. 신형 S클래스는 인테리어가 많이 못생겨가지고 E클래스는
배터리가 그냥 터져서 벤츠가 좀 힘들다고 들었는데 정리후 얘기까지 나온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차를 팔아도 다시 돌아오니까. 아, 그거 좋은 얘기네요. 아, 그 이유가 있었구나, 그게. 카폰이. 그 이유가 있었네요. 단순히 차가 안 팔리는 되는 것보다 배터리 결함 때문에 리콜이 되면서.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예, 딜러분들 이 붉은 게 어떻게든 예, 매상 올리셔서 꼭 살아남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차를 못 팔 것 같아.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다 싶은 사람 빨리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질문 감사합니다. 카푸어님.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